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씩 좀 어려워지는 그런 녀석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따라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드디어 우리 마지막 학생이 왔네요. 혜림아, 문 좀 꽉 닫아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는 진도를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 다른 이야기 할 시간도 없어, 이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까지 꺼져가지고 잠자기가 참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예제 파일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예제 파일 중에 뭐 아무거나 한번 볼까요? 뭐 헬로를 한번 볼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PHP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위에서 아래로 그냥 주르륵 이 흐름대로 그대로 쭉 번역되고 그대로 쭉 사용되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위에서 아래로 쭉 있는 거대로 변수에 값 집어넣을 거 있으면 집어넣고 표시할 거 있으면 표시하고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하고 그런 거를 해왔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근데 오늘 할 것들은 약간 이런 흐름이 변경이 있을 거예요. 변경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중에 먼저 알아볼 녀석은 함수라고 하는 녀석.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왜 갑자기 취침 모드로? 왜?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수업에서 써봤던 PHP가 만들어 놓은 함수 쓴 거 뭐 있었죠? 딱 하나 나왔어, 수업 시간에는. 뭐가 하나 나왔었죠? 수업 시간에 나온 함수 하나. define. echo는 함수 같은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는 함수라고 안 부르고요. PHP를 구성하는 구성자라고 불러요. PHP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능이에요, echo는.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안 치잖아요, echo는. 그죠? 자, 어쨌거나 define이라는 함수를 썼던 거 기억나요? 상수를 정의할 때. 상수를 정의할 때 define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보면 함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되죠? 뭘 그 함수에 지정을 해줘야 됐지? define 함수를 똑바로 쓰기 위해서. 응? 뭘 썼을까? define 함수를 똑바로 쓰기 위해서 그 녀석한테 우리가 함수의 이름 define 지정했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상수의 이름은 뭐냐, 그리고 상수의 값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전달인자는 이렇게 매뉴얼에서 보니까 대가로로 묶여져 있었고 넣건 말건 사용자가 안 넣으면 대소문자 구별 안 하고 어떤 first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대소문자를 상수명에 대해서 대소문자를 구별했던 거 기억나요? 그 꿈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커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는 수업에 있어서는 매주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죠. 그게 우리네 수업에 어쩔 수 없는 심리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보면 그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준다. 함수를 구성하는 거는 그 우리가 함수 매뉴얼을 저번에 살펴봤을 때 보면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가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매뉴얼에서 봤던 거? 직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실습 시간 이전에 지난주에 여기서 우리가 그 PHP 매뉴얼 보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함수의 이름이 있었고 함수의 전달인자가 있었고 또 뭐가 있지? 함수가 수행하고 나서 반환되는 반환값의 형태가 뭐냐 기억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보면, 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지난주에 이게 필기해놓은 내용이 여기 쭉 있어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define 앞에 함수 매뉴얼에서 보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약간 아래에 있긴 한데, define 앞에 이렇게 불 붙어 있던 거 있죠. 이 녀석이 뭐라는 거냐면, define 함수가 수행하고 나서 어떤 값을 전달해줘요. 나 수행하고 이거 던져줄게 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부터 반환되어져 나오는 값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변수 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O 했어요. 그리고 이 변수 A를 호출한다 그랬죠. 변수 A 이름을 불러줘. 만약에 echo 한 칸 띄고 변수 A 하면 얘가 뭘 하죠? 이 자리에서 변수 A가 갖고 있는 값 O가 탁 반환되어지죠. 그거랑 마찬가지도 함수도 자기가 수행하고 나면 어떤 값을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반드시 반환한다는 아닌 거예요. 반환 안 하는 녀석도 있고 반환하는 녀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매뉴얼을 다시 보기로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가 수행하고 어떠한 값도 반환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앞에가 뭘로 바뀌냐면 void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함수 매뉴얼을 보시는데 요 void 이 함수는 수행하고 나서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함수 매뉴얼 보는 법을 왜 다시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땐 이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되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동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다른 용어 사전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 한 번 정의될 수 있는 코드 블럭. 어려운 말 나와요. 한 번 정의될 수 있는 코드 블럭이다 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중괄호라는 게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 중괄호 있죠. 프로그래밍에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코드 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드들이 있는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행 단위가 저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닫잖아요. 그런 문장이 저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녀석들이 하나의 블럭이다 라는 걸 의미해줘요. 얘네들은 하나의 블럭, 하나의 패밀리, 지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녀석, 그렇게 지칭을 해줘요. 그러니까 덩어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안에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남학생 블럭 하나 묶고 여학생 블럭 하나 묶고 뭐 이렇게 묶듯이 코드들을 묶어서 걔네들은 어떠한 기능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코드를 저렇게 묶어놔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사용을 해. 프로그래밍 내에서.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 넣을 거예요? 10번을 써야 돼, 저걸. 그럼 그때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집어넣을 거냐고. 낮 점심을 먹은 시간, 그나마 오늘은 날이 어제보단 좀 나서, 어제 같은 날에는 점심 먹고 나서도 그렇게 졸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약간의 그 졸림이, 그지, 유나야? 저 코드 블럭 하나를 정해놓고, 우리가 자주 쓸 기능들이에요. 그걸 아주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려고 그래. 그리고,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명시적으로 꼭 쓸 게 아니라 어쩔 땐 쓰고 어쩔 땐 안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 코드들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괄호를 이렇게 묶었잖아.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쳐진 거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 코드 블럭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여러분들 그 연산자의 경우 이항 연산자, 플러스 같은 게 이항 연산자였죠. 더 하려면은 앞에 거에다 뒤에 걸 더하는 이제 두 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네?
3 더하기 4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더하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몇 개? 2개. 여러분들 나눗셈에서 보면 뭐 제수, 피제수 뭐 이렇게 2개 필요하잖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칙 연산들은 전부 다 항들을 2개를 필요하죠. 그게 필요한 정보라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2개가 있다. 사칙 연산의 경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이 코드 블럭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런 거를 우리가 따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뉴얼 상에서 보면 어때요? 이 코드가 수행하고 나서 반환해줄 녀석. 반환값의 종류. 요거는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특징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저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수행할 코드 블록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이제는 PHP가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우리 일반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함수들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반환값, 함수의 이름, 이 코드 전체를 부르는 이름, 함수의 이름, 그리고 전달인자라고 쓴 거는 이 코드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인자라고 얘기하고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내용, 함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모듈화하여 알기 쉽고 구조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뭔 소리?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번 반복 수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걸 우리 함수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줄 때 PHP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function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에요. function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우리가 불러줄 함수의 이름,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는 매개 변수의 리스트라고 했는데 정보들. 왜 리스트라고 했냐면 우리 define 함수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2개 혹은 3개였죠. 그럴 때 뭐를 구별을 했어? 상수명, 컴마, 상수값 뭐 이런 식으로 컴마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컴마로 분류된 정보값들, 이 함수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보값의 리스트가 들어간다. 우리 이 시간에서 리스트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컴마해서 자료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도록 하죠.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자, 그래서 함수 정의를 시작해요. 중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할 함수의 내용, 이 코드 블럭 있죠? 코드 블럭 내용을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해가지고 반환값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return이라고 한 녀석은 항상 마지막에 있진 않지만 함수가 가동하다가 이 return문을 만나면 함수가 더 이상 하던 일을 종료하고 자기가 반환해야 될 반환값을 전달을 해줘요. 자,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함수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중괄호로 이렇게 닫아주면 함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종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 내에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요. 별도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별도로 작성되면 매번 우리 컴퓨터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데 안에서 막 가동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별도의 다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요. 이건 나중에 왜 필요한지 얘기합시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곳에 이렇게 띡 만들어져 있어요. 그 코드들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면 띡 반환값 전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말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그 PT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함수의 이름은 뭐죠? 저 함수의 이름.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 저 함수의 이름은 뭐죠? mysum. mysum이라는 함수죠. 함수의 이름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몇 개예요? 2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정보가 2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 보면은 x, y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2개야. 그래서 얘가 뭘 해주냐면 이 함수의 내용을 보시면 전달받은 2개,
자, 이 함수가 만들 때도 박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놔. 그래서 여기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거든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두 개 넣어줘요. 그러면 이 값들이 여기 이렇게 따라서 가서 요 박스 안에 폭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B에 있는 값이 여기로 폭 들어가요. 자, 여기를 먼저 봅시다. 현재 여기서 변수 A의 값은 뭐예요? 3.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이 슉 날아가서 여기에 있는 변수 X에 3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Y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두 번째 위치 B잖아요. 자, 요 콤마를 따른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해요. 첫 번째 콤마 이전에 있던 거 여기서 처음에, 콤마 이후에 나오는 거 여기서 콤마 이후에 나오는 거. B에 있는 값이 뭐죠? 지금 이 안에서 5. 자, 그래서 이 5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5가 5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폭 들어가요. 5. 자,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는 변수 x에는 3이 있다, 변수 y에는 5가 있다라는 게 있다는 내용으로 수행을 하고요. 3 더하기 5 한 값을 변수 썸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변수 썸에는 8이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다시 던져줄 때 어떻게 하느냐, return, 여기 보시면 return 해가지고 변수 썸이 갖고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이때 뭐가 전달될까요? 일로 8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합은 이 점 연산자가 해주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문자열 두 개 연결시켜 주는 거. 그냥 문자열 두 개 연결시켜 줘요. 자, 여기를 딱 와요.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함수의 이름을 쓰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 순간 코드가 갑자기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코드가 갑자기 일로 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return 해가지고 여기다 값을 8을 던져줘요. 8 받고 뒤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가동하는 게 A와 B의 합은 한 다음에 mySum 함수 가서 여기서 쭈룩 해. 근데 갈 때 첫 번째 위치에 3, 두 번째 위치에 B가 갖고 있던 5를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3하고 5를 더해서 변수 8.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딱 일로 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야 돼. 글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return. 그런데 가면서 뭘 갖고 가? 8. 그래서 큰 따옴표로 썼으니까 3과 5의 합은 8.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되겠죠. 이 밑에서 또 mySum이라고 하는 녀석을 또 쓰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예제 소스 파일은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웹DB였죠, 우리 이름이. 웹DB 가서 보시면 오늘 관련한 게 여기 있네요. 함수와 제어 구조 이 부분에 있고요. 물론 여기 제 블로그입니다만 여기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소스 코드를 받은 걸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돼? 우리 설정 파일에 보면은 나와 있죠. 어디 설정 파일? 오토셋을 갖고 우리가 웹서버를 좀 가동을 시키니까 상당히 빠른 컴퓨터죠. 자, 그래서 오토셋을 보면 웹서버는 좀 8080에서 돌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이야. 웹서버 기본 설정 가서 보면 홈 디렉토리 이렇게 있죠. 이 디렉토리 밑에다가 우리 받은 소스 코드 파일을 이렇게 풀어놔요. 자, 그 다음에 참 뭐한 게 fnex.php 파일이 빠져 있네요. 매번 소스 코드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빠뜨리는 이 인간미 한심하죠. 예.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긁어가지고 가서 새로 만들어야죠. 없으면 파일 php 해서 fnex라는 이름으로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fnex라고 하는 녀석은 mySum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더하기 역할이 해주는 역할이잖아. 지금 얘가 더하기 연산자가 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 녀석을 열어서 볼게요. 로컬호스트에 지금 이 컴퓨터는 다른 곳에서 설치한 녀석하고의 충돌로 인해서 포트 번호가 8080으로 되어 있고요. 합은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합은 8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약간의 코드를 좀 변경을 해볼게요. 이 밑에다가 또 놓고 싶어요. 이 밑에다가 또 놓고 싶은데 A와 B의 합은 여기다가 A 곱하기 2 한 값을 전달해 볼게요. 자, 그러면 mySum 함수한테 전달되어지는 값은 어떤 값이 전달될까요? 이 mySum 함수한테 A 곱하기 2 한 걸 전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 A에 뭐가 있어요? 3.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쓰는 변수 x가 받는 값은 얼마? 2 곱하기 3은 6. 그래서 mySum 값을 출력해보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 2 곱하기 3 더하기 5는 11. 그죠? 합은 1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mySum이라고 하는 걸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놨다고 쳐봐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뚫뚫뚫뚫 해서 계속해서 mySum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4월 4일 현재 아주 그냥 강풍 같은 녀석이 바깥에 불고 있네요. 뭐 무슨 봄이 이래, 그지? 자, 함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저렇게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들이 경건해.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 우리 수업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mySum 함수를 불러요. 호출을 해요. 그죠? 그럴 때 변수 여기 변수 A 이렇게 넣으면 여기 뭐가 나와요? 변수 A가 갖고 있는 값. 그죠? 그래서 그 녀석이 쭉 가서 여기 변수 X에 여기에 있는 변수 X에 값이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값 전달이라고 써놨어요. 값 전달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고 정의할 때 순서에 맞춰서 호출할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함수를 부를 때, 사용하려고 부를 때 저렇게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가장 간단한 거라고 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 뭐 대가로 아직 안 나왔어. 그지? 자,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보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쓰려고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건 뭐가 전달된다고 그랬어? 값이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값이. 근데 값이 아니라 해당하는 변수 통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는 변수 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변수 A가 갖고 있는 값을 전달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변수통 자체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변수는 그 어떤 그런 그 값을 담고 있는 통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ySum 함수한테 나한테 있는 내가 지금 그 아이스크림 통을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 전부 다 이렇게 떠가지고 줘. 근데 이것도 자동이라서 또 다시 퍽 차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통 자체를 주고 싶어요. 야, 이거 네가 쓰고 안에 있는 거 네가 먹고 뭘 남기든 뭘 다시 채우든 네가 알아서 한다면 나 다시 줘.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냐면 변수통을 참조해라. 변수통 안에 있는 값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변수통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해라. 그래서 참조에 의한 전달 혹은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예제 파일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확실히 있었으니까 call by reference 해가지고 cbr.php라는 파일인데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드는데 아까 만든 거랑 다르게 요 첫 번째 받을
거 앞에다가 앰퍼센트를 집어넣어요. 두 번째 거 받을 거 앞에도 이렇게 앰퍼센트를 집어넣어. 그리고 앰퍼센트 기호가 들어가면 특별한 역할을 해요. 뭘 전달을 하느냐? 얘가 변수 A, 변수 B 할 때는 3하고 5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거 A 저는 여기다 위치 전달이라고 했는데 위치 전달보다는 제 생각에는 변수 A 자체에 여기에 있는 변수 A 자체의 통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변수 A 자체를 즉 여기 있는 A가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 있는 A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다른 데 있는 A예요. 여러분들 왜 이름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야? 유난스러운 게. 내 이름 같은 게? 이름이 평범해봐요. 우리 평범한 이름 여기도 많네. 혜림이도 평범하지. 유나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애들 중에 몇 명이 있지. 그지? 지은이, 지연이 비교적 평범한 이름들이네. 역시 이름은 유난스러운 게.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분류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사는 데가 달라. 이 A랑 사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앰퍼센트를 이렇게 붙여 만들 때 그럼 얘가 전달할 때 자기 A 통 자체를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엄밀한 의미는 이게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A는 이 변수 A 자체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게 해줘요. 변수 A 자체를 열어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변수 A통 자체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 통을 가지고 얘가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어. 그 안에 있는 걸 지가 다 먹고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로 바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가 아무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코드 블록을 한번 봅시다. 요 코드 블록을 보는데 변수 A, A라고 하는 통이 있고 B라고 하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A에는 3이 있고 B에는 5가 있어. 여기가 변수 A, 변수 B야. 이제는 이 앞에 함수를 만들 때 앰퍼센트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전달하는 요 변수 자체 요 통을 자기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5라는 값이 있어. 이 두 값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샥 빼서 샥 집어넣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별도의 통 하나, 지금 여기선 이름을 템프라고 해놨는데 하나를 빈통을 마련을 해요. 두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3값을 템프통에다 집어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는 값 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즉 여기는 이제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템프통 안에 있던 값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B는 값이 3이 되겠죠. 그럼 원래 A에는 3, B에는 5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A에는 5, B는 3 이렇게 두 값을 바꾸겠죠. 어떠한 걸 바꾸는 걸 스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정렬을 한다거나 그럴 때 두 변수의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실제 여기서 이제 A랑 B를 바꾸잖아요. 근데 얘가 바꾸는 A와 B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A, B가 아니라 앞에 앰퍼센트가 붙였기 때문에 뭐예요? 딴 데 있는 A랑 B야. 이 두 개 자체를 바꿔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앰퍼센트를 빼고 한다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A, B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A가 받는 건 요 통 A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3을 바꾸기 때문에 얘네들 안에서는 지들은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얘는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함수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이렇게 메모리상에 존재하는데 함수를 만들면 지가 따로 이렇게 메모리상 영역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요 안에 변수 A가 있고 요 안에 변수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변수 A, 변수 B가 바깥에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변수 A가 갖고 있는 값을 여기 A에 전달해주고 B가 갖고 있는 값을 여기에 전달해줬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이 변수 A라고 하는 녀석이 이 바깥에 있는 통 자체, B라고 하는 녀석이 바깥에 있는 통 B 자체를 직접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바꾼다라고 하는 작업은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 함수 바깥에 있는 a, b 두 개의 값을,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그 CBR 예제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만들 때 앞에 이렇게 앰퍼센트 붙지 않은 애들, 얘는 값을 전달을 해요. 값을 전달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swap CBR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앞에 앰퍼센트가 붙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swap CBR 해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 A 할 때 뭐가 전달된다고요? A가 갖고 있는 값 3이 아니라 이 변수 A 자체를 여기 있는 녀석이 가리킬 수 있도록 해요. 여기 있는 A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해요. 자, 여기에 위에 있는 이 함수는요, 이 함수에 있는 A는 A가 갖고 있는 값 3이 1로 전달이 돼요. 그거는 요 앞에는 앰퍼센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외부에 함수 바깥에 있는 영역을 접근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앰퍼센트를 붙여요. 이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둘 다 똑같아요. 값에 의한 호출을 하는 이런 함수나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하는 이런 함수나 안은 똑같아. 다른 건 뭐냐면 얘만 달라요. 전달인자만. 전달인자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해주는 역할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CBR, CBT라고 했네요. 요거는 값에 의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을 하기 전에 변수 A에 3 있었고 변수 B에 5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값에 의한 변수 바꿈을 하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A는 3, B는 5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만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죠. 앞에 앰퍼센트 없이. 그러면 여기서 3하고 5가 전달이 돼요. 3하고 5. 변수 A에는 3, 변수 B에는 5가 있어요. 값이 왔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바꿔.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이 함수 바깥에 있었던 원래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 A와 B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렸어. 앞에다 앰퍼센트를 붙였어. 그렇게 되면 여기서 호출을 할 때 변수 A 3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변수 A 그릇 자체를 전달을 해요. 그럼 얘는 그릇 자체를 가지고 여기 있는 A는 이제 이 함수 바깥에 있는 본문에 있는 A야.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A와 B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수합을 하기 전에 A는 3, B는 5가 있었어요. 근데 수합을 하고 나면 A에는 5, B에는 3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값에 의한 호출을 할 때 변수 A 그리고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 A 이름은 같지만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이 달라요. 특히나 이 반 교실에 있는 박윤아는 여기에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박윤아는 지금 미국에 있고 사는 데가 다르잖아. 근데 제가 제 친구들 보고 박윤아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지금 미국에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은 이래. 그런데 요 앞에서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뭐냐, 어디에 사는 누구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 쫓아가요.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부터 이렇게 돈을 뺏고 다시 넘겨주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저런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그 배열을 다룬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함수는 워낙에 서식하는 곳이 달라요. 얘들 사는 곳이. 걔랑 우리 본문에 있는 자료랑 주고받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값만 주고받으려면 값에 의한 호출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변수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참조에 의한 호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얘는 그런 녀석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전달인자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들 우리 그 매뉴얼 볼 때 이렇게 대괄호로 쌓여져 있었던 애들, 사용자가 값을 전달해주면 안에 이미 있었던 값이 할당이 되고 사용자가 값을 전달해주면 사용자가 전달하는 값으로 할당하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 전달인자라고 그래요. 사용자가 값을 넣지 않아도
기본 값에 의해서 가동한다라고 해서요. 자, 요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만든 건 뭐냐면 기본 전달인자를 만드는 거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때 function make 요거트 해가지고 만들죠. 이 부분은 PHP 매뉴얼에 있는 예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 equal 해가지고 들어가면 사용자가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값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본 전달인자는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사용자가 호출할 때 make 요거트 라즈베리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갈 녀석인지 여기에 들어갈 녀석인지 컴퓨터는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만 인지하냐면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간다. 그래서 변수 타입에 사용자가 호출할 때 썼던 라즈베리 값이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전달인자 봅시다. 얘는 기본 전달인자가 아니야. 사용자가 반드시 넣어줘야 돼. 그런 애예요. 왜? 이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함수의 일반 전달인자는 반드시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 돼. 값을 넣던 참조 위한 호출을 하든 뭘 하든 넣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전달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에러를 내놓냐면은 전달인자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거든요. 기본 전달인자는 이렇게 기본 값을 넣는 녀석들은 뒤에다 넣어요. 뒤에다. 얘네들은 필수값, 사용자가 반드시 넣어야 될 거. 그래서 여기다 라즈베리 AA 이렇게 하면은 얘가 딱 보고 라즈베리 첫 번째 여기 플레이버에 들어가, 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안 넣게 되면 여기에는 에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지만 사용자가 AAA 넣었죠? 그럼 이제 타입 값이 AAA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기본 전달인자는 만들어줄 때 뒤에서부터 만들어간다. 그리고 기본 값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변수 타입에 뭐를 넣겠다? 엑시도필러스라고 하는 이 값을 기본 값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이에요. 기본 전달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수행되는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 파일은 원본 파일은 dparam.php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make copy. 자, 여기에 이렇게 기본 전달인자 하나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떠한 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를 찍을까? 아무 값도 넣어주지 않았어. 그러면 요 문자를 반환을 해요. 그럼 변수 타입엔 요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뭘 출력할까요? making a cup of 뭐가 들어갈까요? 카푸치노. 기본으로 있던 값 카푸치노가 들어가겠죠. 근데 밑에서 에스프레소라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king a cup of 타입 값이 이제 뭐가 돼? 카푸치노가 아니라 사용자가 넣은 에스프레소가 되니까 에스프레소라고 출력을 하겠죠. 자, 요거는 잘못된 예제. 19번째 줄서부터 22번째 줄에 있는 예제는 잘못된 예제. 왜? 기본 전달인자는 여기 26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다가 배치를 해요. 이게 필수 전달인자인데 사용자가 이렇게 넣었어. 우리는 뭐냐? 나는 타입은 에시도필러스라고 할 거고 플레이버를 라즈베리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넣는데 컴퓨터는 절대 그렇게 인식 못해요. 무조건 얘를 첫 번째 라즈베리를 첫 번째 값으로 집어넣게 인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앞에 @ 표시가 있어. 이거 뭐죠? 저번 시간 연산자 할 때 나왔어요. 오류를 출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류 억제 연산자. 여기서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그 오류를 출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s를 빼고 해볼게요. s를 빼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봅시다. 출력은 make copy 하면 making a cup of cappuccino, making a cup of espresso, 그리고 making a bowl of 벨레벨레 에라가 나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making a bowl of acidophilus AAA 라즈베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봅시다. dparam. 여기는 에러 출력이 현재 안 되게 돼 있죠. 저번에 또 바꿔가지고. 여기는 지금 라즈베리라고 이렇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뒤에 아마 에러가 원래 줄줄줄줄 붙을 거예요. 전달인자의 개수가 맞지 않다고. 전달인자의 개수가 맞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making a cup of cappuccino 나왔고요. 두 번째는
making a cup of espresso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건 에러가 나야 되는 건데 일단은 자기가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달인자가 모자랍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제대로 쓴 거죠. making a bowl of 사용자가 넣은 AAA 그 다음에 라즈베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전달인자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저런 걸 쓰게 돼요. 그리고 종종 우리가 사용하게 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거 있죠? 매번 처음에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건 한 페이지당 20개의 게시물을 보여줘. 근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쩔 때는 100페이지, 어쩔 땐 100개, 어쩔 땐 50개 이런 거를 보여줘야 할 때 저런 기본 전달인자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바꿔준 게 없으면 원래 20개, 바꿔준 게 있으면 뭐 100개, 50개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잠깐 쉬고 나서 여러분들 눈빛이 초점을 하도 잃어가니까 일단 쉬고 나서 또 하도록 합시다.